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밤에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의 신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2살 더 늙어 있었습니다. 12살이에요. 70세 분의 신장이 82세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신장이 지금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진짜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신장 나이를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처방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습관과 개선하는 생활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남녀별로 다른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새벽 2시, 3시에 깨지 않고 통잠 주무시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시나요?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 이상이요? 한 번이라고 하신 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밤에 화장실을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 탓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장에서 만드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변을 안 만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소변이 안 만들어지고 우리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장이 늙으면요, 이 호르몬을 잘 못 만듭니다.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광에 소변이 차니까 잠이 깨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장 나이와 실제 나이는 다릅니다. 70세인데 신장 나이가 60세인 분도 있고요. 60세인데 신장 나이가 75세인 분도 있습니다. 신장 나이가 젊으면 밤에 화장실 안 갑니다. 신장 나이가 늙으면 밤에 3번, 4번 갑니다. 결국 야간뇨를 해결하려면 신장 나이를 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내 신장 나이는 몇 살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 신장 나이를 정확히 하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장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째,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시나요? 한 번도 안 가시면 0점입니다. 한 번 가시면 1점입니다. 2번 가시면 2점입니다. 3번 이상 가시면 3점입니다. 둘째, 아침에 첫 소변 색깔이 어떠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0점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1점입니다. 갈색에 가까우면 2점입니다. 셋째, 소변을 본 후에 잔뇨감이 있으세요? 시원하게 다 나오면 0점입니다. 가끔 덜 나온 느낌이면 1점입니다. 자주 덜 나온 느낌이면 2점입니다. 넷째, 발이나 발목이 저녁에 붓나요? 안 붓습니다. 하시면 0점입니다. 가끔 붓습니다. 하시면 1점입니다. 자주 붓습니다. 하시면 2점입니다. 다섯째, 평소에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별로 안 느낍니다 하시면 0점입니다. 가끔 느낍니다 하시면 1점입니다.
자주 느낍니다 하시면 2점입니다. 자, 점수를 다 더해보세요. 0점에서 3점이시면 신장 나이가 실제 나이와 비슷합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4점에서 6점이시면 신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 많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7점 이상이시면 신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많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함께 병원 검진도 권해드립니다. 이 자가 진단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상태를 아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점수가 높게 나오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간요의 3가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진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밤에 화장실 가시면 소변량이 많습니다. 한 번 가면 시원하게 많이 나와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낮에도 소변량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자주 가세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유형은 전체 야간요 환자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시라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 처방과 생활 습관 개선이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소변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데도 화장실을 가는 경우입니다. 이건 방광 문제예요.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화장실 가셔도 소변량이 적습니다. 조금 나오고 끝이에요. 그런데 또 금방 마렵습니다. 참기가 어려워요.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이 유형은 전체 야간요 환자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형이시라면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과 함께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사실 소변 때문이 아니라 잠이 얕아서 깨는 경우입니다. 잠이 얕으니까 자꾸 깨요. 깼으니까 화장실이나 갈까 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야간요가 문제가 아니라 불면증이 문제입니다. 잠을 잘 자면 야간요도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 유형은 전체 야간요 환자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 유형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화장실 가지 않아도 새벽에 자꾸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세요? 낮에 졸리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세 번째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가시면 소변이 많이 나오시나요? 적게 나오시나요? 화장실 안 가도 어차피 잠이 깨시나요? 자, 이제 각 유형별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유형이 가장 많고요. 신장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신장 나이를 젊게 만드는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이 줄어들어요. 갓난아기는 80%가 물입니다. 60대가 되면 55%로 줄어듭니다. 80대가 되면 45%까지 떨어집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빠져나갈까요? 물을 잡아두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물을 잡아두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미네랄입니다. 특히 나트륨이요.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기고 잡아둡니다. 고등학교 때 삼투압 배우셨죠?
물은 소금이 있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이 있어야 물을 잡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염식 하면서 소금을 피하고 있죠. 혈압 때문에 소금 줄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야간열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소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소금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금을 제한하면 우리 몸에서 물을 잡아둘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을 못 잡아두니까 자꾸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밤에도 빠져나갑니다. 이게 야간요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염식을 하는 고령자 그룹과 적정 염분을 섭취하는 고령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36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염식 그룹이 야간요 횟수가 1.7배 더 많았습니다. 1.7배예요. 소금을 너무 줄이면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에서는요, 야간요 횟수가 평균 1.4회 감소했습니다. 잠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낮에 피로감도 줄었고요. 소금 섭취량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니까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 염분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2g 미만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권장 수치예요. 고령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몸에서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드셔보세요. 짜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살짝 간간하다 싶을 정도로요. 종이컵 한 컵에 천일염 0.5g 정도면 충분합니다. 0.5g이 얼마냐고요? 손가락 2개로 살짝 집은 정도입니다. 정말 조금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자는 동안 체내 수분이 덜 빠져나갑니다. 나트륨이 물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소변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잠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적정 염분이 있어야 신경 전달이 안정됩니다. 나트륨은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잠을 얕게 자게 되고요. 신경이 안정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잠이 깊어지면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 있어도 안 깨고 잘 수 있습니다. 배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5년간 야간요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3번, 4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오전 내내 멍하셨다고 해요. 병원에서 전립선 검사도 해보고 방광 검사도 해봤는데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봤는데 효과가 별로였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염식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혈압 때문에 5년 전부터 소금을 거의 안 드셨더라고요. 국물도 안 드시고 반찬도 싱겁게 드시고요. 혈압약도 드시면서 소금도 극도로 제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한 컵씩 드시는 걸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혈압을 체크하면서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본인도 놀라셨어요. 2주 후에는 아예 안 가는 날도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통잠을 주무시는 날이 훨씬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혈압은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소금물 한 컵 정도로는 혈압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냐고 하셨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5년간 고생한 게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이 방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도하셔야 합니다. 부종이 심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되 야간뇨가 있으시다면요. 한번 시도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을 젊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나이가 확실히 젊어집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예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색 음식이 신장에 좋다고 해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특히 검은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하면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검은 콩을 드시면 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야간뇨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검은 콩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은 콩을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검은 콩을 물에 6시간 정도 불리세요. 불린 콩을 푹 삶으세요. 물이 콩 위로 2cm 정도 오게 해서 30분에서 40분 삶으시면 됩니다. 삶은 물과 콩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삶은 물에 영양분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같이 드세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요.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둘째, 호두입니다. 호두 모양을 보신 적 있으시죠? 뇌를 닮았다고들 하는데요. 사실 신장도 닮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생긴 게 닮으면 그 장기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호두가 신장을 보호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 봐도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신장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예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모여서 신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신장 기능이 유지됩니다. 호두의 오메가3가 이 혈관들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호두에는 또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신장 기능이 향상됩니다. 호두는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호두는 칼로리가 높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3개에서 5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호두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세요. 호두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얇은 갈색 껍질 있잖아요. 떫은 맛이 나서 벗기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걸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그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셋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이 차가워지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신장이 차가운 상태를 신안이라고 합니다. 신안이 되면 야간뇨가 심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부추는 신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부추에 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신장 기능이 개선되는 거죠. 알리신은 또 항균 작용도 있어서 요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추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부추를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분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세요. 아니면 부추전을 해 드셔도 좋아요.
부추 된장국도 괜찮습니다. 부추김치를 담가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부추를 드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드시면 더 좋고요. 부추는 특히 남성분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넷째,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신장을 보호하고 정력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 봐도 산수유에는 사포닌과 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산수유는 특히 야간류에 효과적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산수유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방병원에서 야간요 치료에 산수유를 많이 처방합니다. 산수유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산수유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마른 산수유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이세요.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로 끓입니다. 이 차를 하루에 2-3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산수유는 맛이 좀 신데요. 신맛이 싫으시면 대추를 2개 정도 같이 넣어서 끓이세요. 단맛이 더해져서 드시기 편합니다. 5째, 마입니다. 마는 산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가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마에는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장과 신장의 점막을 보호합니다. 점막이 건강해야 기관이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또 마에는 아르기닌과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생마를 강판에 갈아서 밥에 비벼 드시면 됩니다. 된장찌개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마를 삶아서 드셔도 되고요. 마가루를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마는 생으로 드시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피부가 가렵거나 입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삶아서 드세요. 익히면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젊게 만드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검은 콩, 호두, 부추, 산수유, 마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나이가 젊어집니다. 신장 나이가 젊어지면 항이뇨 호르몬이 잘 만들어집니다. 호르몬이 잘 나오면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집니다. 결국 야간요가 개선됩니다. 5가지를 다 드시기 어려우시면요. 일단 검은 콩과 호두부터 시작하세요. 이 2가지가 가장 구하기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나머지도 추가해보세요. 이제 3번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피해주세요. 첫째,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저녁에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수박이나 참외, 포도, 복숭아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요. 이런 과일은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수박 한 조각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200ml 정도 됩니다. 종이컵 한 컵이에요. 수박 2-3조각 드시면 물 3컵 마신 것과 같습니다. 저녁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죠.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가급적 피해주세요. 과일이 꼭 드시고 싶으시면 사과나 바나나처럼 수분이 적은 과일을 소량만 드세요. 둘째, 저녁에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찌개나 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좀 조심하셔야 해요. 국물에 있는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국물이 얼마나 될까요? 200ml에서 300ml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밥까지 말아 드시면
국물을 더 많이 드시게 되죠. 저녁에 국물 섭취가 많으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저녁에는 국물 없는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을 드시더라도 국물은 남기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 요리 대신 구이나 볶음 요리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저녁에 술을 드시는 것입니다. 술은 야간뇨의 최대 적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맥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주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습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술이 이뇨작용을 합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자체가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술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잘 때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 생성을 억제한다고요. 술을 마시면 이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 술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최소한 잠자기 4시간 전까지는 술을 마치세요. 그리고 술 마신 날은 자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가세요. 넷째, 저녁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카페인도 이뇨작용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녹차나 홍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이뇨작용을 합니다. 저녁 역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해주세요. 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보리차나 결명자차, 옥수수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차를 드세요. 이런 차들은 밤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요, 그 물이 밤에 다 소변으로 나옵니다. 물 한 컵을 마시면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새벽에 꼭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물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충분히 드시고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자제해 주세요. 목이 마르시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드세요. 물을 머금었다가 뱉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째, 저녁에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까 소금물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릅니다. 소금물 한 컵은 괜찮아요. 하지만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 한 컵은 갈증을 유발하지 않는 농도니까 괜찮은 거예요. 일곱째, 잠자기 전에 이뇨작용이 있는 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이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혈압약을 저녁에 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이뇨제 성분이 있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약 드시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꿔보세요. 물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요. 약 드시는 시간만 바꿔도 야간뇨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습관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과일, 저녁 국물, 저녁 술, 저녁 카페인, 잠자기 전 물, 저녁 짠 음식, 저녁 이뇨제. 이 7가지를 피하시면 야간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3번째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소변 때문이 아니라 잠이 얕아서 깨는 분들요. 이런 분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잠의 질을 높여야 해요. 잠이 얕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요. 새벽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낮에 졸립습니다. 이런 분들은 야간뇨를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숙면을 치료하셔야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 쬐세요.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이 숙면을 도와줍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야 밤에 잠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햇볕도 쬐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받으셔도 됩니다. 둘째,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적당히 피로해지면서 잠이 깊어집니다. 다만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산책을 마치셔야 해요. 너무 늦게까지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체온이 올라가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셋째,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세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담그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좋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리면 잠이 깊어져요. 특히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족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족욕으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시면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잠이 안 와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책을 읽으시거나 음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활동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침실이 너무 밝으면 잠이 얕아집니다. 암막 커튼을 달아서 빛을 차단하세요.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숙면에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이 얕아져요. 소음도 차단하세요. 귀마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잠의 질이 좋아집니다. 잠의 질이 좋아지면 방광에 소변이 좀 차 있어도 안 깨고 잘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야간 요가가 개선됩니다. 자, 이제 남녀별로 다른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요는 남녀 원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결법도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먼저 남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의 야간요는 전립선과 관련이 많습니다. 남성은 50대부터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해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주 마렵습니다. 밤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남성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전립선을 의심해 보세요.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소변 볼 때 힘을 줘야 한다. 다 본 것 같은데 또 나온다. 소변 본 후에 잔뇨감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아보세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로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이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하루에 호박씨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셋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이제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의 야간요는 갱년기와 관련이 많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방광과 요도 점막이 약해져요. 점막이 약해지면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또 골반 근육이 약해집니다. 출산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참는 힘이 약해집니다. 기침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하면 소변을 참는 힘이 강해집니다. 야간요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요실금 예방에도 좋습니다. 케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겁니다. 5초간 조이고 5초간 풀고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하루에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소변 볼 때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쓰는 근육이 골반 바닥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운동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좋은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콩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방광 점막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두부나 된장, 콩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둘째,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세균이 요로에 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방광염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크랜베리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당분이 많이 든 제품은 피하세요. 셋째, 석류입니다. 석류도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께 좋은 과일이에요. 석류즙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별 음식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더 효과적인 처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미숫가루입니다. 검은 콩을 볶아서 가루를 내시고요. 검은 깨도 볶아서 가루를 내세요. 이 두 가지를 1:1 비율로 섞습니다. 아침에 이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시면 맛이 더 좋아요. 이 조합이 왜 좋으냐면요.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과 검은 깨의 세사민이 함께 작용합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갱년기 이후 약해진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65세 여성분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갱년기 이후로 야간요가 심해지셨어요. 밤에 4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콩, 검은 깨, 미숫가루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1번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가끔 통잠도 주무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보다 음식이 더 효과가 좋았다고요. 부작용도 없고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마늘, 생강, 꿀, 조청입니다. 마늘과 생강은 신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신장이 차가우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마늘과 생강이 신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 통을 까서 얇게 썹니다. 생강도 조금 얇게 썹니다. 이것을 꿀에 재워두세요. 유리병에 마늘과 생강을 넣고 꿀을 부어서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일주일 정도 재워두시면 마늘, 생강, 꿀 조청이 됩니다. 이것을 저녁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이 조합은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도 깊어지고 야간요도 줄어듭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 처음에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처방입니다. 산수유, 오미자차입니다.
산수유와 오미자는 둘 다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입니다. 한의학에서 신허라고 하죠. 신장이 허약해진 상태요. 이 상태를 개선하는데 산수유와 오미자가 효과적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산수유 10g과 오미자 5g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이세요.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약한 불로 푹 끓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2~3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차처럼 드시면 돼요. 이 차는 맛이 좀 신데요. 신맛이 신장에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맛이 수렴작용을 해서 소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시다 싶으실 수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꿀을 조금 넣어 드셔도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전립선이 건강해지면 소변 조절이 더 잘 됩니다. 72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밤에 5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효과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수유 오미자차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전립선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셨대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약만 먹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요. 음식으로 몸을 보강하니까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4번째 처방입니다. 부추 계란찜입니다. 이건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습니다. 부추의 알리신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고 남성분들 정력에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추를 잘게 썹니다. 계란 2개를 풀어서 부추와 섞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시고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찌시면 됩니다. 저녁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별 음식 처방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미숫가루, 마늘, 생강, 꿀, 조청, 산수유, 오미자차, 부추 계란찜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몸이 차가우신 분은 마늘, 생강, 꿀, 조청이 좋고요. 여성분들은 검은 콩, 검은 깨, 미숫가루가 좋습니다. 남성분들 전립선이 걱정되시면 산수유, 오미자차가 좋습니다. 부추 계란찜은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요가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야간요는 신장기능 저하나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첫째,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이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밤에도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야간요가 갑자기 심해지셨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의 다른 증상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이 자주 마르신가요? 갑자기 살이 빠지셨나요? 피로감이 심하신가요? 이런 증상이 함께 있으시다면 당뇨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둘째,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낮에 다리에 물이 고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 못하니까 하체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밤에 누우면 이 물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발이 붓고 야간요가 있으시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으신지도 확인해 보세요. 셋째,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을 잘 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소변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생깁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고 야간요가 있으시다면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많이 졸리시거나 아침에 두통이 있으시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남성분들 50대 이후로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주 마렵습니다. 밤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소변줄기가 약해지셨거나 잔뇨감이 있으시다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째,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소변 농축 능력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해서 적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농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묽은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발이 많이 붓거나 피로감이 심하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야간뇨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간뇨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야간뇨가 갑자기 심해지셨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야간뇨는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 탓입니다. 신장 나이가 늙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신장 나이를 젊게 만들면 야간뇨가 개선됩니다. 둘째, 야간뇨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유형, 방광이 예민한 유형, 잠이 얕은 유형입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용하세요. 셋째, 적정 염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한 컵 드시면 숙면과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넷째, 신장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검은 콩, 호두, 부추, 산수유, 마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습관을 피하세요. 저녁 과일, 저녁 국물, 저녁 술, 저녁 카페인, 잠자기 전 물, 저녁 짠 음식, 저녁 이뇨제. 이 7가지를 피하시면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여섯째, 잠이 얕은 분들은 숙면 관리를 하세요. 낮에 햇볕 쬐기, 저녁 산책, 잠자기 전 족욕, 스마트폰 줄이기, 침실 환경 개선. 이것들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남녀별로 접근이 다릅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을 챙기세요. 여성분들은 케겔 운동과 여성 호르몬 관련 음식을 챙기세요. 여덟째, 특별 음식 처방을 활용하세요. 검은 콩, 검은 깨, 미숫가루, 마늘, 생강, 꿀, 조청, 산수유, 오미자차, 부추, 계란찜. 본인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드시세요. 아홉째, 야간뇨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심해지시거나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뇨, 심부전, 수면 무호흡증, 전립선 비대증, 신장질환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돈이 안 들거나 적게 드는 방법들입니다. 비싼 약이나 보조제 필요 없어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간뇨는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밤에 자꾸 깨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낮에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으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야간뇨가 개선되면 정말 달라집니다. 통잠을 주무시면 아침이 달라져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낮에 활력이 생기고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깁니다.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야간뇨 때문에 여행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부끄러워서요.
야간요가 나아지면 그런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평생 일만 하셨습니다. 내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죠? 이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때입니다. 야간요 같은 문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두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통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셔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뛰어놀고 여행도 다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